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전일 시장에 전전일이죠. 전전일 대량의 선물 매도가 나왔었는데 어제는 또 그런 대량의 선물 매도를 강력한 매수세로 인해서 또 어제는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또 시장에 엄청난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장중 조금 출렁임이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간밤 미 증시만 보면 정강 후 약으로 뭐 전 강도 아니지만 뭐 정강 후 약으로 마감이 되면서 장 후반에 테슬라를 필두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하락폭을 키우면서 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늘 사실 장전에는 여러 가지 우려와 불안 속에서 아마 출발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나마 어제 미 증시에서 좀 다행인 것은 뭐 엔비디아가 좀 빠지긴 했지만은 기본적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양호했고 야간 선물도 양호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사실 오늘 개파락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오전 특히 오전에 하락폭이 좀 굉장히 커지면서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오전은 좀 힘들었고 오후에는 그나마 균적 반등을 좀 해주면서 마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뭐 수급도 그렇고요. 종합주가 지수의 위치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어정쩡합니다. 굉장히 어정쩡하고 뭐 하나 기댈 곳 없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지만은 지속적으로 언급드리지만 시장의 지수나 시장 자체를 보고 지금 현재 투자를 하거나 매매를 했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종목을 보고 개별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을 수정해서 시장을 대응하면은 충분히 저는 수익을 잘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잘 낼 수 있는 시장이 분명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뭐 당연히 저도 매매를 그렇게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분명히 장은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히 장은 어렵고 분명히 수급적으로도 좀 답답하고 시장의 지수적으로도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종목 장세 개별 종목의 흐름들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시장이 좀 답답하긴 한데 그런 거를 좀 덜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괜찮은 섹터가 그나마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그러한 섹터를 업종을 구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될 테마가 무엇인지 체크한 다음에 매일같이 당일 시장의 주도주가 나오는 시장입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테마의 순환이 너무 빨라 빛의 속도와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빠르게 상한가를 가는 섹터가 매일같이 나오고 그게 하나의 군을 이루어서 최소한 1, 2등주, 3등주까지는 뭐 괜찮은 아웃퍼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의 트렌드, 변화, 돈의 흐름 등을 파악하시고 대응하시면은 적절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은 딱 7월 2일까지만 받고 7월 말 혹은 8월 초에 다시 진행할 예정이오니 그때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28일 삼성 파운드리 포럼과 다가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시장 수급이 굉장히 오락가락하지만 중심을 잡고 시장을 봐야 되며 지수는 여전히 어정쩡한 모습이지만 섹터나 종목군들은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매우 정상적인 흐름,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장 초반에 개파락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전 딱 시작하자마자 시장의 매도가 굉장히 빠르게 쏟아졌는데요. 특히 코스닥에 많은 매도 수량이 집중이 되면서 코스닥이 좀 더 하락의 폭을 키웠죠. 그 중심에는 당연히 2차 전지 섹터가 있었고 오늘 개별 그룹주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장중 거의 10% 가까운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또 큰 업종이 빠지다 보니 지수가 오전에 더 출렁였고 오후에 지수가 좀 더 반등할 수 있었지만 셀트리온의 추가 급락에 의해서 시장이 좀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최근 보면은 뭐 여타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종합주가 지수로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핑퐁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우상향하고 있는 바이오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안에서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이번에 시장의 하락에 좀 과했다 싶은 종목군들을 위주로 적극적으로 매수로 저는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이렇게 빠지다가 한 차례 투매를 좀 불러왔죠. 투매를 좀 불러왔는데 뭐 지수로 딱 놓고 보면요, 지수로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지금 구간이 애매해요. 애매한데 좀 더 이거를 길게 이렇게 펼쳐서 보면 아직도 상승 추세 안에 있구나 라고 판단을 저는 하고 싶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좀 빠지면서 밀려 내려왔지만은 이 구간이 지난번에 보면 이 박스권의 저점 구간과 언저리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 지지고 간다면은 반등할 힘도 여전히 남아 있겠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 시장이 지수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정쩡한 모습에서 위치하고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연속되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이 까다롭기는 하나 시장은 나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 국내 증시의 경우 전전일 대량의 선물 매도와 현물 매도로 하락을 보였던 것을 전일은 다시 걷어들이면서 상승 마감을 시켰는데, 오늘은 또 똑같이 그보다 조금 더 토해내면서 수급적으로 보면 장난하는지 정말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시장의 수급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 증시의 흐름도요, 정강 후약으로 마감되면서 전 세계적인 증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모습이지만 개인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눌리면 사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네요. 그 이유는 뭐 깊게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하겠나 싶습니다. 그냥 여러 관점에서 그게 맞기 때문에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포지션 저도 유지하고 가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금요일 국내 증시는 미 증시 하락에 시가 개파락이 생각보다는 깊지 않다 보니 장 초반에 외인 기관 매도세 10시 반까지 쭉 밀리는 모습 속 2차전지 섹터가 특히 지수를 끌고 내려왔고, 거기에 더해 셀트리온 그룹주의 급락에 한 방 더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대형주들의 낙폭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요 시장 하락폭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테마 순환과 쏠림은 최근 가히 빛의 속도와 같다라고 할까, 매우 빠르고요. 당일 이슈에 집중하고 당일 거래 대금 터진 쪽에 몰려다니는 모습이 많은데, 어찌 보면 이런 거죠. 그간 주도주로 군림하던 종목군들이 업황, 산업, 모멘텀 모든 게 좋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올리기 너무도 부담스러워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미 너무 산이 높은 것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차선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힘들어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장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대장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내가 그 대장을 놓쳤다면 좀 기다려서 그 대장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뭐 투매를 잡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복합적으로 연구하시고 복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으면 우리가 의미 있는 구간에서는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중에 뭐 단타를 하더라도 뭐 계획된 매매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매매의 시스템, 매매의 굴레 안에서 돌아가는 매매는 우리의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주면서 성공에 대한 이 DNA를 폭발시키지만, 장중에 그냥 뭐 이슈가 떴으니까 그냥 질러야지, 그냥 사야지, 뭐 그리고 뭐 신용 미수 몰빵하면서 가자 하면서 매매하는 그런 방법, 저는 전혀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1%, 단 2%의 수익을 내더라도 단 2%의 수익을 내더라도 정확한 매수의 근거와 정확한 내 기준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요, 그런 거죠. 올라가는 거는, 그리고 그 상승의 이 끝에까지 먹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개인의 영역이고, 길게 먹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은 거는 주식을 살 때 이 주식은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거를 계산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짧게 나는 들어가서 이빠이 많이 먹어야지 하고 한 방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명확한 기준이라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까지는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매수를 하기 전에 이 종목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겠구나, 내가 얼마나 손실 볼 수 있겠구나, 혹은 이 종목의 반등의 폭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를 미리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좀 더 내동도 안 하고 이 잔파도에 흔들리지도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오늘도 또 헛소리가 좀 많았네요. 자, 최근 2차 전지는 미중 관계가 좀 좋아질 기미를 보이니 전반적으로 힘든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7월 옐런 재무장관 방중 이슈까지 있어 좀 더 지지부진한 흐름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요, 그 안에서 옥을 가려본다면 2차 전지는 조정 구간에 꼭 잡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강하게 종목을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저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뷰, 색깔,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명확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그냥 계속 삽니다. 자, 반도체는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지만 후공정, SLP, 즉 이수페타시스죠. 그 다음에 기판 쪽은 대덕전자를 말씀드리고요. 후공정은 하나 마이크론을 말씀드리죠. 전반적으로 리딩 기업들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삼성 파운드리 포럼 기간 아마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우상향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벽 미국에서 날라온 바이든의 54조 초고속 인터넷 공급 이슈가 와이어블을 빠르게 상승을 만들었는데, 예전에 전파기지국이죠. 근데 이제 어제도 그렇고 비스토스가 똑같은 흐름에서 먼저 상한가를 가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따라가는 모습, 최근 트렌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아주 빠르게 장 초반에 치는 애들이 상한가를 빠르게 닫고 후발주 한두 종목 정도 땡기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트렌드가 좀 연속이 되고 있다 정도 보여지고요. 이번 주 일정에서는 제가 새만금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모엔지만 계속 추천을 좀 했던 거고요. 저는 이거를 매매를 잘 못해가지고, 저는 매수를 못하고 이 안에서 내동을 좀 하는 바람에 막판에 이 종목에서 손실을 좀 냈는데, 장중에 이제 오늘 오전에 VI를 칠 때 일부 매도 의견을 좀 드렸고, 내일은 일단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은 새만금위원회가 개최가 되고요. 투자 구역이 이제 확정이 될 것이고, 6월 30일 날 이와 관련돼서 또 한 차례 선포식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단기적으로 슈팅을 좀 준다면은 매도를 좀 하고, 또 눌리면은 하루 정도 사서 그 다음 날 팔고 재료 소멸로 그 다음에는 대응을 하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의료 AI 루닛은 아마 20만원을 향해 가는데, 터치는 하려나 보고 그 외에 오늘 극심한 하락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루닛을 제외한 종목에서요. 자, 왜 그럴까요? 바로 후발주자니까 그런다 라고 봐야 되고, 루닛이 죽으면 나머지 종목은 폭락을 합니다. 대장주의 투매는 꼭 해야 될 매매이며, 루닛만 보고 저는 투매를 좀 나오면은 투매를 한번 잡아볼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매매는 과거에 에코프로라든지 수많은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죠. 템버거가 간 종목군들이 폭락을 하고 어느 지점에서 반등을 하고 어느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 그나마 반등의 강도가 세고 손실날 확률이 좀 적은 구간들. 근데 이거는 거의 시스템화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거의 증시에서 제가 봤을 때 10중 8구는 맞는 방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 막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좀 강함을 좀 보여주는데요. 어제 좀 움직였던 마크로젠이 이제 내일 젠톡이라는 플랫폼을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게 오늘 오후장에 작용을 해서 상승이 나왔고요. 일단은 플랫폼 잘 되면 그 다음에 돈 벌면 올라갈 것이고, 일단은 단기 재료 소멸이다
라고 보고, 그 다음 게 EDGC가 30일이니 참고하시고 기사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자 시황에다 기사 올려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페24, 제가 재료의 사이즈의 크기를 좀 간과했던 것 같네요.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가고 동훈아나텍 너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시간의 종목군들 잠깐 보면요, 시간에 원희룡 장관의 이 모듈러 주택 공법 확산에 따른 해외 수주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사실 SY가 대장인 걸로 예상을 했는데 금강공학이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네요. 뭐 이 정도 있고, 이스트 소프트는 내일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업 코리아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이수 페타시스는 이제 차트 위치상 마지막 슈팅 구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내일장 마지막 슈팅 시원하게 주고 아마 끝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셀트리온 일부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시간에 매우 굉장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은 없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좀 답답하니까 그냥 안 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추세가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네요. 삼성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수는 쉽게 깨지지 않지만 그 외 종목군들이 사실 코스피 우량주 딴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볼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뭐 그나마 몇 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포스코 DX라든지 뭐 그나마 몇 개, 포스코 인터 정도, 뭐 신고가 칠지 안 칠지 뭐 이 정도, 포스코 홀딩스 정도까지만 좀 볼 뿐이지, 지금은 2차전지 내 종목이 너무나 볼 품이 없는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어제 사실은 매매를 했습니다. 이제 어제 다른 계좌로 매매를 했는데,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걸 언급 드렸어요. 이 1조의 기준봉이 잡힌 이 구간은 한번 해볼만 하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냥 여기다 걸어놓고 종가에 매도하고 마무리를 쳤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여기 깨게 되면 이 밑에 하단에서는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아무리 유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요,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종목은 이제 긴 호흡으로 천천히 불안 매수해서 반등 때 또 천천히 매도하고, 그런 방법뿐이는 대응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것뿐이 방법이 없고. 자, SK 하이닉스 아래 꼬리 잡고 좀 있는데 저는 강한 것 같습니다. 추세 흐름 굉장히 강한 것 같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2차전지 좀 볼게요. 에코프로 잘 위에서 버티던 에코프로가 오늘 이 구간을 깼습니다. 이때까지는요 계속 5일선을 타고 왔는데 오늘 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윗구간에서는 다 매매를 했는데, 제가 바라보는 구간에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꺾여 보인다라고 보여주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깊게 하락을 보일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릴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이평선은요 깨지면 바로 빠른 회복력을 보이면 그 추세가 살아난다라고 하죠. 그 추세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빠르게 이런 부분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나와주지 않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이제 2차전지 안에서 엔캠, 네, 이 밑에 구간은 저는 적극 매수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냥 뭐 이 구간에서는 매수 대응해서 또 올라오면은 대응하면 될 종목이라고 보여지네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T 반도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은 일단은 제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좀 들어가서 오늘 많이 빠졌을 때 한 21,250원, 21,300원에 추가 매수를 좀 해놓고, 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일부만 좀 덜어내고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뭐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고가가 22,300원인데 이 부분이 오늘 한번 트라이를 했고 어제 트라이를 했어요. 내일 돌파가 나오면 진짜 돌파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종목에서 매매를 계속 해 가고 있지만서도 쉽지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돌파가 한번 나오게 되면은 장기 박스권을 또 뜨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박스권을 어찌 보면 올해도 130%가 올라서 많이 올랐네요. 이것도 종목도 많이 올랐네. 예. 돌파가 확실히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또 비중을 좀 줄여놓고 추세 매매로 또 전환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덕전자
대덕전자도 이 기판 중에서 프리미어급 기판을 동시에 하고 있죠. 제가 증설을 가장 빠르게 많이 한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애들 대비해서 굉장히 좋고 신고가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세가 완만하게 잘 가고 있어서 이 종목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매수 구간이 잘 안 와요. 종목들이 그냥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지켜보는 방법밖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어제 저희가 같이 매수를 좀 해놓고 오전에 윗구간에서 올라올 때 다 청산을 하고요. 어제 하고 청산을 하고 다시 이거는 오전에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재매수한 상태에서 내일 대응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할 때부터 오늘 도치를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도치가 나올 확률이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도치가 나왔고 내일 뭐 갭 들고 좀 올라가든지 또 간밤에 파운드를 관련된 어떤 이슈가 나와서 갭을 뜰지 모르기 때문에 포지션을 일단은 가져가는 게 맞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최근에 막 그 상한가 갔다가 떨어졌던 기가비스 좀 밀리면 이거 충분히 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돌파 때 따라 들어가고 싶었었는데 좀 못 봤고요. 이것도 좀 밀리면은 매수 의견을 다 드러나는데 그 아래 구간까지 좀 안 와서 매매는 못했던 것 같아요. 최근의 패턴이죠. 그 다음에 태경 BK도 오전에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 흐름은 IT 반도체 흐름은 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어제도 장막판에 좀 올리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 종가 최고가로 마감이 되면서 이런 매물대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시간 외에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내일은 이런 구간에서 슈팅이 나오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급등주에서 마지막 구간에 피날레 날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흐름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아마 매매는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높아서 안 할 것 같고 좀 주의를 해서 보지 않을까.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깨지게 되면 나머지 IT 반도체 영향은 있겠죠.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내일 시장에 적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최근에 급등했던 장비 쪽은 좀 밀렸네요. 좀 밀렸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 친구도 너무 많이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많이 밀리면 이런 하단에서 좀 저는 보는 게 적합해서 아예 최근에는 코멘트나 이슈를 언급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로봇주를 오늘 좀 먼저 볼게요. T로보틱스라든지 최근에 연속적으로 급등이 나왔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로봇주는 돈을 버는 로봇과 그러지 못한 로봇으로 좀 나뉜 것 같은데요. 뭐 좀 지나면은 그래도 로봇은 성장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조정이 나오면 추세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놓고 그냥 매수로 대응하시면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연봉상 신고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봉상 신고가의 위치에 머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신고가를 넘기 위한 트라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장 초반에 매우 빨리 좀 올라왔습니다. 손이 안 가더라고요. 올라왔을 때 사실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좀 그런 관성의 힘을 믿고 좀 들어가 봤으면 했는데 그렇게 매매는 좀 안 하고 이거는 그냥 쳐다만 봤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단기고열 지정이 예고가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밀리겠죠. 많이 밀리면 이런 돌파했던 자리 언저리에서 뭐 관심 정도만 하고 좀 봐볼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료 AI 루닛 굉장한데요.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20만원 리포트가 나왔네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좀 이 구간에서 좀 나오는데 일단 뭐 강한 종목이니까 내일 뭐 이렇게 치고 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갭 주고 며칠 있다가 또 밀리면 그 투매를 잡는데요. 제가 하는 시스템 안에서의 투매에 맞춰서 이거는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신테카 바이어도 의료 AI는 아니지만 AI 신약으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사실 제가 과거에 이제 회원님들한테 이런 구간에서 한번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어느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고 오늘 종가 무렵에 이 종목은 좀 매매를 해서 종가 무렵에 매매를 해서 이렇게 봐야 되나?
여기서 들어가서 뭐 물량이 조금 많이 사져서 일부만 덜어내고 추가 매수하고 일부 팔고, 동시효과가 안 찍히네요. 3분 보니까 한 2% 정도 올라서 생각보다 동시효과를 너무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서 그냥 동시효과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만 올라가도 뭐 괜찮지 않았을까 했는데 동시효과에 굉장히 많이 좀 주가를 좀 당겨 놓은 것 같아서 그랬고요. 이 종목도 그냥 하나의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좋다 안 좋다 그런 거를 잘은 모르겠어요.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구나 정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크로젠, 어제 보면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닥권에서요 사상 최대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거래량, 거래 대금만 터지면 의미가 없는데 다 각각의 이슈와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좀 올라왔죠. 그리고 오늘 지지 구간도 딱 좋은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왔었던 종목인데요. 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구간에서 손에 딱 들어와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괜찮았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EDGC를 오늘 18,000 처음에 1870원에 추천을 했다가 10원만 더 낮추자 라고 추천가를 좀 낮췄더니 1860원 찍고 좀 올라갔었는데 이것도 괜찮은 흐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뤄도 내일 좀 급락하고 뭐 하루 이틀 조정받고 30일이니까 뭐 이음봉 매매 정도 계획을 하고 저는 좀 봐볼 생각입니다. 두 종목 다 오늘 매매는 하지는 않았던 종목이고요. 근데 충분히 이 매매 포지션이 포인트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EDG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됐었고요.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줬고 사실 이런 구간이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 매매를 좀 못한 것 같고 내일 한번 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오늘 하나기술이 이제 저희가 매매를 하면서 하나기술이 1700억대 턴키로 수주를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갭이 높지 않아서 이거는 그냥 갭에 사가지고 이게 이제 뭐 단기간에 10% 9%가 올라서 거의 꼭지에 팔았기 때문에 첫 매매 잘 됐고 그 다음에 눌림에 들어가서 바로 매도하고 또 빠져서 눌림에 들어가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자리 눌림에 들어가서 여기네요. 눌림에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올 때 매도를 하고 이 종목은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들어갔구나. 여기서 들어가서 매도를 하고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구간이라는 게 여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들어갔고 여기서 눌렸기 때문에 팔았고 또 눌렸기 때문에 팔았고 원하는 구간 찍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서 올라갈 때 팔았다. 그 이후에는 안 봤다. 그냥 이것도 시스템입니다. 매매하는 하나의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같이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이고 자 내일 관심 종목을 몇 개만 좀 보면요. 일단 모엔즈도 사실 이번 주는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틀 동안 20%가 좀 올랐기 때문에 단기 부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밀리더라도 계속 윗골이 달 것 같으니까 최대한 저점에서 잡아서 매매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고 내일 이제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서 간밤에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에 따라 시가의 갭이 갈릴 것 같습니다. 이미 종목군들을 저는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장 마감하고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영상에 전달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장중에 분명히 카페에다가 시황에서 아침에 올려드렸으니까 마크로젠 그 다음에 포스코 DX 봐야 된다. 하나마이크론 봐야 된다. 새만금 일정 체크하고 봐야 된다. 다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삼성 파운드리가 남았기 때문에 반도체는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
했기 때문에 뭐 잘 보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 아마도 이제 뭐 시장에서 또 새로운 아침에 이슈가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요. 포스코 DX도 최근에 수급이 좋고 그 힘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돌파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저는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에 때 뭐 모듈러 주택은 좀 올랐지만은 시간에 오른 종목군들은 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네, 패스를 하고 코어로윈더라는 종목도 지금 3분봉에 많이 밀렸는데 내일 저점을 찍어주는 흐름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 AI도 물론 봐야 되겠죠. 비스토스 오늘 매매는 했었는데요. 3,100원에 이제 또 매수를 좀 걸었다가 이런 구간에서는 체결이 안 돼서 아래에서는 따로 매매를 안 하고 여기서 들어가서 뭐 짧게 2.5%인가 매매를 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구간이죠. 뭐 아침에 저가를 올리는 흐름에 여기서 들어가서 이 정도 매도를 하고 나온 건데 이런 식의 매매를 좀 하고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또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 라이브 방송은 딱 이번 주 말 7월 2일까지 가입 진행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